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요즘에 XM3가 아주 핫한데요. XM3에서 개양률이 가장 높은 게 1.3 터보 차량의 RE 시그니처 모델이 가장 개양률이 높다고 합니다. 기본 가격이 2,532만원이고요 RE 시그니처 모델의 옵션으로 들어가면 보통 이제 보스 오디오가 58만원, 요거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 블랙 가죽 시트 패키지 요것도 선택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선택을 할 것 같고, 선루프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RE 시그니처로 가면 또 은근히 매력적인 옵션들이 있고, 그 매력적인 옵션들이 하나하나가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2,500만원 드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몇십만원 안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RE 시그니처에서 이제 풀옵션 차량이 2,800만원 가까운 가격이 됩니다. 2,780만원인가 뭐 그런데요, 정확하게. 이 차량이 동급 비교 대상 대비 크기가 크고 1.3 터보라서 출력이 좀 괜찮고 DCT 미션이라서 자동차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매니아스러운 파워트레인 구성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그렇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DCT 그렇게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어쨌든 그런데 2,800만원 정도 가격이 된다고 하면 대안이 꽤 많아집니다. 자, 중고차로 가면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특정 차종이 딱 좋다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차들이 이 정도 가격대다, 그러니까 XM3 취향인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차들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카 홈페이지로 가시면은 국산차로 가서 르노 삼성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르노 삼성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니까 르노 삼성에 대한 거부감이 좀 적겠죠. 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사면 르노 삼성, 내가 사면 현기차. 남이 사면 쉐보레, 내가 사면 현기차. 이런 장점이 있어서 남들한테는 추천하지만 내가 사면 현기차를 산다는 거예요. 저도 현기차를 좀 얄밉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내가 산다면 저는 좀 현기차를 살 것 같긴 한데, 르노 사는 사람들은 르노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니까 르노 쪽에서 골라보면 일단 SM6를 추천하겠습니다. 자, SM6에서 이게 디젤도 있는데 디젤이 배기량이 1500cc인데 힘이 아주 없기로 좀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연비 생각하고 탄다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 1.3 터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휘발유를 생각해서 1.6 터보 모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차량은 르노 삼성 SN6 1.6 터보고요, RE입니다. 키로수는 33,000km, 연식은 16년 12월식이니까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먼저 보면 외판 뼈다구 문제 없고요. 보험 이력은 제가 먼저 살짝 봤는데 이거 약간 좀 확인할 게 있긴 한데 명의 변경은 없고요. 1인 소유 차량이고요. 미확정 사고가 있는 게 좀 특징인데, 자, 보겠습니다. 내 차 사고 17년 6월 13일 날 51만 2천원짜리 사고 있고요. 금액 워낙 작아서 별거 아닙니다. 2017년 8월 26일 날 112만원, 부품 가격이 25만원, 공임 25만원, 도장이 61만원. 그러니까 이 정도는 거의 그냥 판금 도색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외판 사고고요. 자, 저는 미확정 내역이 있는 사고를 사실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역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있으면 피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미확정이 있으면 저는 보통 구입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독특한 게 2017년 6월 13일 사고인데 왜 미확정으로 처리가 돼 있는지, 이 실무적인 이유는 제가 지금 좀 모르겠고요. 사실 모르겠는데, 사실 볼게요. 2017년 6월 13일 2017년 6월 13일, 그러니까 결국 요 사고거든요. 요 사고인데 3년 전의 일인데 내 차 사고가 51만원인 걸 보면 타차 가해 내역이 미확정이지만 그렇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내 차 사고가 51만원짜리니까요. 이해가시죠? 이게 미확정이라는 거는 이게 얼마만큼 큰 사고인지 모르니까 문제인데, 내 차 사고가 51만원짜리 사고인데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게 정확히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미확정은 사고 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제 인사사고가 있어서 정산이 완전히 안 됐을 때 미확정 나오는 경우는 알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구입해도 문제 없는 차량으로 보이고요. 1인 소유 차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았는데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성능 기록부상도 문제가 없고 보험 이력상도 문제가 없어서 이 차량은 최소한 뼈다구는 먹지 않은 차인 거는 거의 맞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 외관 볼게요. 디자인 좋죠. 디자인 앞에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요즘에 현대차 디자인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뒷모양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SM6 같은 경우는 이제 토션빔 때문에 좀 말이 많지만 뭐 XM3도 토션빔 아닐까 싶은데 뭐 어차피 토션빔 마찬가지니까요. 뭔가 이 디자인이 SM6는 비율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은 아주 좋고 예쁘게 생겼고요. 휠도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실내 이런 뭐 조명 같은 것도 좀 들어오고 시트가 아주 좀 멋있습니다. 좀 고급스럽고 되게 뭐 타는 사람들은 좀 만족감을 느낄 만한 여지들이 좀 있고요. 이걸 뭐 S링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요거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보스 오디오는 선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SM6도 좀 말이 많은데 처음에는 인기가 많았는데 인기가 많이 시들시들해졌고 잔고장이 많다고 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르노 그룹 자체가 세계 자동차 생산으로서는 완전 초메이저 그룹이기 때문에 뭐 파워트레인 자체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게 지금 파워트레인 보증이 살아있거든요. 보통 5년에 10만 킬로일 텐데 뼈다고 먹지 않았고 파워트레인 보증 살아있으면 뭐 겁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전자제품 이런 것들에 이제 잔고장이 많기로 아주 유명한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SM6를 이제 풀업 주고 사면은 옛날에 한 3,600만 원인가 뭐 그 정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600만 원 주고 산 사람이 잔고장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랑 감가 쳐맞은 차를 1,800만 원에 개꿀로 구입한 사람이 뭐 조금 뭐 좀 고장 있고 잔고장 있고 하더라도 서로 이제 기대치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300만 원짜리 중고차 사도 진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300만 원짜리 차가 좋은 차는 아닐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SM6 잔고장 많고 뭐 말이 많지만 뭐 우리가 쌍용차 뭐 이런 것도 사는 마당에 좀 갑자기 쌍용차 디스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르노그룹이면 이거 완전 초메이저 자동차 생산 그룹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제외하면 세계 초메이저 그룹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 같으면은 이거 2,700, 800 주느니 그냥 이거 1,800만 원 주고 사는 게 어떨까. 자, 그러면 1,000만 원이 남잖아요. 요즘에 이제 주식 개박살 났잖아요. 1,000만 원으로 주식을 사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라서 종목은 추천 못 하겠는데 적당한 거 하나 구입을 딱 해놓고 그냥 묻어놓고 이 차를 잘 타다가 이 차 팔 때쯤에 그 주식을 딱 꺼내보는 거예요. 자, 잃을 게 없는 게 반토막 나도 어차피 감가 쳐맞을 돈이기 때문에 반토막 나도 본전입니다. 그 돈은. 그런데 지금 주식 개박살 나 있기 때문에 한 3년 뒤에 꺼내보면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차는 또 급이 오히려 올라갔어. SM6니까 이게 3과 6은 또 다르잖아요. 일단은 좀 클래스가. 사실 뭐 그게 그거지만 그리고 이게 좀 1.6이니까 또 1.6이라는 거에 장점도 있고 이 좁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실내 공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하는 얘기인데 4명이 타서 좁은 차 없고 5명이 타서 넓은 차 없다고. 뭐 실내 공간은 이제 4명이 타고 다니긴 뭐 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의 완성도는 오히려 이게 좋고 저는 XM6는 약간 좀 너무 이렇게 붕 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너무 출시 초기에 좀 고평가가 돼 있는 게 아닌가. 그 인기가 조금 지나면 조금 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 좀 기다렸다 중고로 구입해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SM6 중고 쪽으로 요 정도 가격대로 알아보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살짝 구경할까요? 실내 무드등 들어오고 뭐 디자인 뭐 나쁘진 않고요. 뭐 시트는 뭐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전 차주가 차를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게 좀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 좀 문제가 많다고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문제가 많다고 하고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 뭐 차량 가격을 좀 저렴하게 구입했으니까 납득 가능하고요. 뭐 오토 파킹 브레이크 뭐 이런 거 중요하진 않고. 그리고 토션빔인데 승차감이 좀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뭐 유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은 또 이제 또 매니아들이 있어서 그냥 만족하고 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차량은 현대의 투싼입니다. 현대 투싼으로 가시면 투싼 최근 연식 중에서 투휠 드라이브의 가솔린 1.6 터보로 가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며칠 전에 아마 봤던 차 같은데 키로수는 5,000km입니다. 키로수 뭐 거의 없고요. 17년 11월식입니다. 2년 반 정도 됐고요. 사실 이런 차는 왜 이런 용도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차량을 출고해놓고 거의 타지 않았죠. 5,000km면 뭐 거의 아예 안 탄 수준인데 거의 깡통급입니다. 이거는 거의 깡통급이고요. 1.6 터보의 투휠 드라이브. 그러니까 어차피 XM3도 투휠 드라이브고 1.6 터보니까 오히려 배기량은 조금 더 있어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출력은 적재 공간이나 실내 공간은 뭐 나쁘지 않고요. 근데 XM3가 은근히 적재 공간이 크고 실내 공간이 넓어서 투싼이 오히려 조금 작을 수도 있긴 있는데 뭐 어쨌든 비슷비슷한 급으로 보이고요.
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겠습니다. 외판 뼈다구 문제 없고요. 이 차는 뭐 운행 자체를 거의 안 했으니까 박은 것도 없겠죠. 자, 보시면 뭐 보험 처리 내역이 아예 없습니다. 명의 변경도 없고요. 이 차는 사실상의 신차 출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의 차량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주행을 너무 많이 안 해서 문제가 아닐까 싶을 여지가 있고요. 이런 차는 뭐 엔진 오일 좀 상태라든지 엔진 상태를 그래도 구입하기 전에 한번 확인은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 디자인을 보면 현대차는 정말 무난함의 그 극치인데 공조기 시스템 이렇게 온도 돌리는 거, 풍량 돌리는 거 너무너무 잘 돼 있고요. 필요한 것들은 아날로그 버튼으로 되어 있고 버튼 질감은 눌러보지 않아도 현대차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수입차 사도 이렇게 좋은 차들 흔치 않고요. 실내 디자인은 우리 눈에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너무 좋습니다. 무드등 이런 것만 없다 뿐이죠. 사실은 되게 좋고요. 뭐 뒤쪽 공간도 좋아 보이고 시트도 좋아 보입니다. 이건 이제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통풍 시트는 없고요. 열선 시트 앞에 있고 뭐 열선 핸들 있고 뭐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적재 공간은 뒤쪽 폴딩하면 꽤 많은 적재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폴딩하지 않아도 적지 않은 적재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XM3 살려는 사람들 눈에는 이 디자인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1,8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이 1,000만 원 여러분 나가서 번다고 생각하면 엄청 큰 돈입니다. 자, 1,000만 원 그냥 세이브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조금 마음에 성에 좀 들차더라도 1,000만 원 세이브하는 게 어디야? 어디 가서 1,000만 원 벌어올 건데? 라고 생각하면 납득됩니다. 막상 차를 사서 받아보니까 완전 새 차인 거예요. 닥친 얘기 듣고 차 샀더니 이거 완전 개꿀이네. 야, 이제부터 신차 안 사도 되겠다. 중고차 진짜 되게 좋다 이러면서 이 차를 잘 타고 다니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1,000만 원은 주식도 이제 내일 또 개떡락 할 거니까 저는 일단 망했지만 여러분은 이제 주식을 사시면은 그 주식하고 이제 3년 있다 개봉하면 그 1,000만 원이 요런 차 다시 또 살 수 있는 1,800만 원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3년 뒤에. 저 같으면 이거 2,800만 원 주고 사느니 그냥 뭐 이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 그냥 1,800만 원 정도 하는 거 산 다음에 그 1,000만 원으로 주식 사놓겠습니다. 저 같으면. 2,800만 원에 1,300cc짜리 사느니 저 같으면은 그냥 1,000만 원으로 좀 자산을 늘리는 걸 고민해보고, 이 1.6 터보니까 더 나쁠 것도 없고 뭐 투휠 드라이브 도심 주행용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빗길이나 그립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는 게 맞지 4휠 드라이브로 승부를 보는 거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게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좀 공감대를 얻을지 모르겠는데 폭스바겐으로 가면요 골프가 있고요. 이 골프 7세대 가솔린 중에 1.4 터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중에 하나는 골프 7세대 1.4 TSI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이 디자인은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골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6세대 1.6 TDI를 꽤 많이 탔었는데 6세대는 좀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7세대는 예쁩니다. 7세대는 예쁘고요. 개인적으로 이 7세대 중에서 TSI 휘발유 엔진을 끌고 있는 좀 젊은 사람들 보면 은근히 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딱 요런 이미지는 그냥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같은 데 사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의 2세 부잣집들에서 2세들한테 의외로 막 좋은 차 막 사주지 않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너무 튀지 않으면서 그냥 또 국산 차는 좀 피하고 싶고 또 큰 차 좋아하지 않고 그냥 이런 거 갖고서는 딱 현대백화점 다니는 뭐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되게 좀 세련되고 좀 귀티 나는데 딱 골프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있어서. 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겠습니다. 외판 벽다구 문제 없고요. 보험 이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변경 1회 2015년도 5월에 출고됐고 20년 2월 14일날 소유자 변경됐고요. 보험 이력은 143만 원입니다. 2015년 5월 30일날 143만 원 사고 있는데 부품 가격이 좀 있는데 뭐 별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수입차급에서는. 이 골프도 은근히 수리비가 센터 들어가면 은근히 많이 나와서 이 정도 수리비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확실하진 않은데 이게 보통 수리비 내역이 10원 단위까지 발생하는 요런 거는 보통 이제 센터 수리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실제로는 되게 별거 아닌 수리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골프는 뭐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명불허전의 골프고요. 이게 바로 거대 폭스바겐 그룹이기 때문에 뭐 폭스바겐 요즘에 약간 이미지가 안 좋은 감은 있지만 그거는 뭐 배기가스 때문에 그런 거고 솔직히 사는 입장에서는 알 바 없는 거고 거대 폭스바겐 그룹입니다. 벤틀리, 포르쉐, 아우디 그룹의 폭스바겐이기 때문에 차량은 규모의 경제 산업이기 때문에 차량을 많이 만드는 회사의 차량이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차는 뭐 그렇게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차고요. 휠도 디자인 아주 좋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7세대 와서 꽤 괜찮아졌습니다. 6세대는 조금 그랬는데 7세대는 괜찮아졌고요. 키로수 5만 킬로 부담 없습니다. 변속기가 아마 DCT일 텐데 뭐 이게 좀 내구성이 조금 염려는 되지만 차량 가격을 저렴하게 샀으니까 뭐 수리비가 좀 들더라도 나중에 좀 감수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센터 들어가면 수리비가 한 1,000만 원 나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텐데 센터 안 들어가고 애프터마켓에서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 고쳐서 탑니다. 왜냐하면 유럽 가면 이거보다 훨씬 오래된 골프들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한국에선 마치 무슨 5년에 10만 킬로 되면 그 차 버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고치면서 탑니다. 고치면 되고 신차 사서 감가 쳐맞는 거 생각하면 그 고치는 비용이 그렇게 무리가 아니고 싸게 샀으니까 몇백만 원 들어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자, 실내 디자인 좋고 시트도 뭐 멋있네요. 이런 거 보면 시트가 이제 다 수동 시트고 이런데요.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전 수동 시트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차는 문제가 이 시트 아마 경사를 기울이려면 이거 돌려야 될 거거든요. 여기를. 그게 아주 좀 곤욕인데 요거는 경사가 아니고 시트 높낮이 조절하는 걸 거예요. 아마 갤럭시 S9 플러스를 쓰던 차주네요. 왠지 좀 이렇게 큰 거 들고 다니는 건 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좀 젊은 사람이 탔던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도 달려있고요. 이 차는 저도 사고 싶은데 1,500만 원이면 저도 하나 사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주식으로 날린 돈 생각하면 이 차를 한 2대 살 수 있겠네요. 내일도 망했는데 어떻게 하지? 긴 영상.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도 망하고 주식도 망하고 이번 생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차가 이제 가성비가 좋다 하는데 가성비란 얘기 너무 이렇게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차 요 동급에서는 약간의 가성비가 좀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는데 이 2,800만 원 가까운 돈이면 살 수 있는 차 많아요. 제 차마 BMW 520D는 이제 더 이상 꺼내놓기 민망해서 안 꺼내놨는데 오늘은 이 정도 차량 구입하면 거의 한 1,300만 원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갖고 또 주식을 몰빵해 놓는 겁니다. 반토막 나도 본전. 반에 반토막 나요. 반토막. 3년 뒤에 2배 돼 있으면 이제 요걸로 세이브했던 1,300만 원이 3년 뒤에 꺼내면 한 2,000만 원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이 차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00 몇백만 원 주고 살 차를 1,000만 원 아껴서 탔는데 돈도 세이브했고 브랜드도 나쁘지 않고 막상 타면 만족도도 괜찮고 시트 폴딩하면 골프는 이 뒷좌석 시트를 폴딩이 되거든요. 뒷좌석 폴딩하면 이게 뒤가 이렇게 경사가 꽤 이게 깊어서 뒤에 공간이 짐이 되게 많이 실어져요. 놀라울 정도로 많이 실어집니다. 그래서 짐을 실을 때 꼭 4명이 타야 되는 건 아니니까 뒷자리를 폴딩하고 짐을 싣고 다니면 적재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4명이 타면 불편하지 않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4명이 타서 좁은 차 없고 5명이 타서 넓은 차 없습니다. 물론 이거 4명이 타면 조금 뒷자리는 불편한데 이 뒷자리는 좀 승차감이 안 좋아요. 근데 그거는 뭐 XM3라고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하니까 이 정도 타고 다니시고 1,300만 원 세이브해서 주식에 몰빵하는 게 어떨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